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집입니다. 오늘도 옛 이야기집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행복했죠. 하지만 사람이 버려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등을 돌린 채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있죠. 정씨 부인은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려졌습니다. 3년 전 정씨는 양반 이서방에게 시집왔어요. 혼례 첫날 밤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평생 당신만 바라보겠소. 정씨도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믿었어요. 남편은 과거 공부를 했고 정씨는 바느질로 살림을 도왔죠. 가난했지만 단란했어요.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남편은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이 정씨를 행복하게 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그의 봄에 시작됐어요. 남편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죠. 세 번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술 냄새를 풍기며. 아니, 술 냄새만이 아니었어요. 달콤한 향유 냄새. 여자의 냄새였죠. 어디 다녀오십니까? 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소. 그뿐이었죠. 남편은 더 이상 정씨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공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오늘은 무슨 글을 읽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는 침묵뿐이었어요. 그날도 정씨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실을 꿰매는 손끝이 따끔했죠.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한 방울의 피가 맺혔습니다. 정씨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았어요. 쇠맛이 났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정씨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기생집에 있다는 걸, 월선이라는 젊은 기생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 나리,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월선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죠. 과거에 또 떨어졌소. 나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세상이 나리를 몰라보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말을 듣는 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바라볼 텐데 그게 요즘은 부담스러웠던 거죠. 월선이는 달랐어요. 화려하고 재주도 많고 남자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자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씨는 홀로 밥상을 차렸다가 치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어버린 국그릇을 들고 서 있으면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혼자 먹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서방이 기생을 첩으로 들인다더라. 그 불쌍한 정씨 부인은 어쩌려고. 정씨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을이 되자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남편 옆에 서 있었죠. 얼굴에는 하얀 분을 칠했고 입술은 붉게 물들여져 있었어요. 연지와 곤지가 선명했습니다.
비단 옷에서는 향유 냄새가 풍겼어요. 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진 적삼이 흙먼지를 뒤집었었죠. 앞으로 월선이도 이 집에서 살 것이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정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목구멍이 메말랐죠. 예.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어요. 월선이는 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이 본처요? 나리와는 어울리지 않은 듯한데.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선이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들어갔죠. 정 씨는 마당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치맛자락이 펄럭였죠. 땅에 떨어진 적삼을 주워들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다시 빨아야 했죠. 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그날 이후로 정 씨의 삶은 지옥이 됐어요. 월선이는 안주인 노릇을 했죠. 정 씨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빨래를 해오시오. 내 치마가 더러워졌소. 밥이 짜요. 다시 하시오. 마당을 쓸지 않았소. 낙엽투성이인데. 정 씨는 묵묵히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월선이 편만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 씨가 저녁상을 차려 들어갔는데 월선이가 국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맛이오?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요? 뜨거운 국물이 정 씨의 치마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죠. 무릎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정 씨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다시 끓여오겠소.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은 요새 정신이 없소.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요? 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어요. 냉담함만 가득했죠.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그들이 웃을 테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밤 남편이 정 씨를 불렀어요. 사랑채에는 남편과 월선이가 나란히 술을 마시고 있었죠.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집을 나가시오. 정 씨는 입을 때려다 말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못 알아듣겠소? 집을 나가라는 말이오. 그제야 정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당신의 정실 부인인데 어찌 이럴 수가. 정실이든 뭐든 이제 필요 없소. 월선이가 있으니까. 정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저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혼인 후 당신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죠. 월선이가 낄낄 웃었어요. 나리 같은 분이 왜 저런 여자를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답답한 거 진작 내쫓을 걸 그랬소.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휘저었어요. 쫓아내는 신용이었죠. 정 씨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죠.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뿐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월선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떠나는구나.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야. 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마을을 지나갔죠.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이서방네 본부인이 쫓겨나는구나. 불쌍하게. 겨울인데
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오빠는 멀리 다른 고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발이 시렸어요. 집신이 해져서 발가락이 밖으로 나와 있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쌓여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씨는 생각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사냥꾼들이 쓰다가 버린 곳이었죠. 정씨는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가득했어요. 쥐 한 마리가 구석에서 쏙 도망쳤죠. 정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혼자예요. 정말로 혼자. 그날 밤 정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했죠. 달빛만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근처에서 나무를 주워 불을 피웠어요. 산에서 나무를 캐고 계곡물을 떠다 마셨죠. 배는 고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씨가 나무를 주우러 산을 오르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울음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덤불 사이에 무언가 하얀 것이 있었습니다. 여우였어요. 그런데 보통 여우가 아니었어요. 새하얀 여우였죠. 정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색깔이었어요.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털은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여우는 다리 한쪽이 덫에 걸려 있었어요. 쇠로 된 사냥꾼의 덫이었죠. 날카로운 이빨이 여우의 다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어요. 여우는 정씨를 보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힘도 없는 것 같았죠. 정씨도 무서웠어요. 여우는 사나운 짐승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저 여우도 자신처럼 갇혀 있었으니까요. 너도 나처럼 갇혀 있구나. 정씨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여우는 경계했지만 이미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만이 정씨를 따라왔죠. 정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덫을 잡았어요. 쇠가 차갑고 단단했죠. 힘을 주어 벌렸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쇠의 손가락이 눌려 피가 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벌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정씨가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덫이 열렸습니다. 여우가 다리를 빼냈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친 다리로는 설 수조차 없었죠. 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씨는 여우를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털, 붉은 눈동자,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너도 혼자구나. 정씨는 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우도 자신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다른 여우들은 붉은색인데 이 여우만 하얗게 태어났다는 걸. 그래서 무리에서 쫓겨나 혼자 떠돌았다는 걸. 정씨는 치맛자락을 찢었습니다. 그걸로 여우의 다리를 감싸주었죠. 여우는 처음엔 저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씨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정씨는 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우를 안아들었어요. 여우는 무거웠지만 가벼웠죠. 뼈만 앙상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여우를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여기서 쉬어. 내가 밥을 구해올게. 며칠 동안 정씨는 여우를 돌봤습니다. 아침이면 계곡에서 물을 떠와 상처를 씻겨주었어요. 여우는 아파하며 몸을 떨었지만 정씨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산에서 열매를 주워다 주었어요. 여우는 처음엔 먹지 않았지만 배가 고팠는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자신은 굶을 때가 많았어요. 먹을 게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우에게는 꼭 먹일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지. 정씨가 중얼거렸어요. 여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정씨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눈동자가 정씨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경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밤이면 여우는 정씨 곁에서 잠을 잤어요. 처음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정씨에게 다가왔죠. 어느 날 밤 정씨가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왔죠. 정씨가 몸을 웅크렸을 때 따뜻한 무언가가 등에 닿았습니다. 여우였어요. 여우가 정씨 곁에 바싹 붙어서 자고 있었죠. 하얀 털이 정씨를 감싸고 있었어요. 정씨는 눈을 떴습니다. 여우를 돌아봤죠. 여우도 눈을 뜨고 정씨를 보고 있었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고마워. 여우가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어요. 여우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설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우가 오두막 밖으로 나가더니 몸을 떨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뛰어보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여우는 달릴 수 있었어요. 정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여우가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우는 산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죠. 정씨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우의 붉은 눈동자에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이별.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 여우가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얀 몸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뺨을 타고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정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여우가 나아서 기쁜 건지 아니면 떠나서 슬픈 건지.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우가 곁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추운 겨울밤 여우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는 것.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씨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다시 혼자예요. 정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됐어요. 정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저 여우처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났죠. 정씨는 그 새싹들을 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죠. 정씨는 그 풀들 사이에서 약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산에서 혼자 살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어떤 나무를 먹어야 하는지, 어떤 풀이 독이 있는지 몰랐죠. 몇 번이나 배탈이 났고 몸살을 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배워갔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를 캤어요. 여름에는 도라지와 더덕을 찾았죠.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공부했어요. 여울을 돌보며 배웠던 것들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에 좋은지, 어떤 뿌리가 열을 내리는지. 정 씨는 산에서 약초를 찾으며 직접 시험해 봤어요. 자신의 몸에 먼저 써보고 효과를 확인했죠. 가끔 마을에 내려가 약초를 팔았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습니다. 이 뿌리를 다려 드시면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어요. 산에서 혼자 사는 여인을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제 아이 열이 너무 높아요. 며칠째 떨어지지를 않아요. 정 씨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정 씨는 품에서 약초를 꺼냈어요. 시오와 황금, 그리고 감초. 이걸 물에 넣고 천천히 다리세요. 식으면 조금씩 먹이시고요. 며칠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나았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산에 약초에 밝은 여인이 산다더라. 병을 고쳐준다던데.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픈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기침이 멈추지 않는 사람. 정 씨는 그들을 돌봤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약을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나으시면 됐어요. 외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옛 남편 생각은 이제 거의 나지 않았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아렸지만 그뿐이었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정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날이었죠. 정 씨가 약초를 팔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정 씨가 물었어요. 한 안악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큰일이래요. 왕께서 위독하시대요. 왕께서요?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기 방을 보세요. 안악이 가리킨 곳에 큰 방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 있었죠. 정 씨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방을 읽었습니다. 왕께서 급한 병을 앓고 계시다.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모두 모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찾지 못하였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나서라. 신분을 막론하고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 아래에 증상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 씨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열이 며칠째 계속되며 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심, 온몸에 통증이 있으시고 식은땀을 흘리심,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심. 정 씨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열병이야. 한열병. 몸은 뜨겁지만 속은 차가워지는 병. 열과 냉기가 동시에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병이었죠. 치료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증상이라면 설한초면 되는데. 설한초. 정 씨는 그 약초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공부하며 옛 의서를 읽었을 때 본 기록이었죠.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신비한 풀. 한열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 정 씨는 설한초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림으로만 봤죠. 의서에 그려진 그림. 하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안초는 한겨울에만 피는 꽃이야. 깊은 산속, 얼음과 눈이 있는 곳에서만 자란다고 했어. 지금은 가을이라 아직. 마음이 답답했어요. 왕을 살릴 방법을 아는데 약초가 없다니. 정 씨는 한참 동안 방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왕께서 돌아가시면 어쩌나.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겠어. 정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설안초, 지금 어디선가 피어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했죠. 계절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두막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죠. 왕께서 돌아가시겠구나.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알고 있었죠.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은빛 달빛이 온 산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하얀 여우가 서 있었어요. 마치 달빛이 형상을 이룬 것처럼 여우의 하얀 털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숨이 멎었어요. 내가 돌아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발소리도 없이 마치 달빛이 흐르듯이. 그리고 정 씨의 손을 입으로 살짝 물었습니다. 여우의 입김이 따뜻했어요. 붉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죠. 여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길게 애절하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우는 산 쪽을 바라봤어요. 깊은 산속, 어둠이 가득한 곳을. 그리고 다시 정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따라오라고. 정 씨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달빛도 나무 사이로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죠. 무서웠습니다. 너, 날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거니? 여우가 다시 울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산길은 험했고 어둠 속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붉은 눈동자. 그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 정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가 났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알았어. 가자. 정 씨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웃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달빛을 따라 둘은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산속 깊은 곳으로 정 씨를 이끌었습니다. 길은 험했어요.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죠. 정 씨는 여우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따끔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여우는 계속 앞장섰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정 씨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차가워졌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조금만. 정 씨는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여우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깊은 계곡 사이였어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죠.
절벽 아래 어둠 속에 검은 구멍이 하나 보였습니다. 동굴이었어요. 여우가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동굴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더 어두웠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우를 믿었습니다. 알았어. 들어갈게. 정씨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더 추워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더 진해졌습니다. 옷 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벽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정씨는 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미끄러웠죠. 얼음. 얼음이었습니다. 동굴벽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얼음에 반사되면서 온 동굴이 신비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얼음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곳은 정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벽의 얼음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빛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정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얼음 사이로 바위 틈에서 고요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은 눈처럼 하얗고 줄기는 가늘고 투명했어요. 마치 얼음으로 만든 꽃 같았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어요. 설한초. 정씨는 무릎을 꿇고 그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웠죠. 그리고 꽃잎이 떨렸어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얼음 동굴에서 혼자 피어난 꽃, 마치 자신 같았어요. 버려지고 혼자 남겨졌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마치 여우 같았죠. 무리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씨는 여우를 돌아봤어요. 여우가 조용히 서서 정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알고 있었구나.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날 여기로 데려온 거니? 왕을 살리라고? 여우가 작게 울었습니다. 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또 살렸어. 정씨는 조심스럽게 설한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까지 다치지 않게 정성껏 한 뿌리, 두 뿌리, 세 뿌리. 왕을 살리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다 캐고 나서 정씨는 설한초를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우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우는 정씨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얼음 동굴 안에서 하얀 여우와 여인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둘 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씨는 설한초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었어요. 쉬지 않고 걸었죠. 설한초가 시들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에도 거의 자지 않았어요. 틈틈이 설한초에 물을 뿌려주며 싱싱함을 유지했죠.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려야 해. 정씨는 그 생각 하나로 걸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궁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높은 담장, 웅장한 지붕, 그리고 사람들. 문 앞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정씨가 다가가자 병사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이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방을 보고 왔습니다. 정 씨가 말했어요. 왕을 살릴 약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한 명이로군. 오늘만 벌써 5번째야. 산골 여인이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제발, 정말로 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 씨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던 걸까요? 병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소. 들어가 보시오. 하지만 거짓으로 왕을 속이면 목이 달아날 줄 아시오. 알고 있습니다. 궁궐안은 어수선했어요. 의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고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궁녀들은 슬픈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정 씨가 들어서자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방을 보고 왔다는데. 한 늙은 의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여인이 뭘 안다고? 우리 같은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 허튼 소리 말고 돌아가시오. 다른 의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설한초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여있던 설한초가 드러났어요. 하얀 꽃이 아직도 싱싱했습니다. 이 약초로 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약초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설한초, 들어는 봤지만 그런 걸로 어떻게? 이미 온갖 약을 다 써봤소. 소용없었소. 하지만 한 젊은 의원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정 씨에게 다가와 설한초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깐, 이건 정말 설한초요. 어디서 구했소? 산속 깊은 곳에서 캤습니다. 왕의 증상이 한열병이라면 젊은 의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맞소. 설한초가 한열병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소. 늙은 의원이 비웃었어요. 허튼 소리를. 그건 옛날 의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겠소? 젊은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지금 왕께서 위독하신데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소? 의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허락이 떨어졌어요. 좋소. 지도해 보시오. 하지만 만약 왕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늙은 의원이 정 씨를 쏘아봤습니다. 책임은 그대가 지는 것이오. 알겠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 씨는 궁궐 부엌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커다란 솥이 있었고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 씨는 직접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설한초를 넣고 불을 지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약초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 씨는 정성껏 약을 저었습니다. 너무 세게 끓이면 약효가 사라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았죠.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약을 그릇에 따랐어요.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걸로 정말 나으실까? 글쎄, 지켜봐야지. 정 씨는 약을 들고 왕이 계신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 씨는 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약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의식이 없었어요.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했죠. 정 씨는 조심스럽게 왕의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천천히 왕의 입에 넣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온 궁궐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왕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저 여인을 어찌할까? 하지만 젊은 의원이 왕의 맥을 짚어보며 말했어요. 아니요. 맥이 조금 안정되고 있소. 정말이오? 예.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약을 올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정성껏. 밤에는 왕 옆에서 지켰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몸을 닦아주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어요. 정 씨는 왕의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천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왕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하지만 식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열이 빠지면서 나는 땀이었어요. 열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 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의원이 급히 왕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맥이 안정되고 있소. 그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빨리 다른 의원들을 불러오시오. 의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왕을 살폈어요. 정말 나아지고 계시다. 기적이로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왕의 얼굴을 비췄어요. 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전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의원들이 소리쳤어요. 신하들이 달려왔죠. 전하. 궁궐이 떠들썩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죽을 것만 같던 왕이 살아났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왕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죽을 먹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짐을 살린 이가 여인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떤 여인이냐? 산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라 하옵니다. 신분도 낮고 배움도 많지 않다 하나 약초에 밝다 하옵니다. 왕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오라. 정 씨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침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정 씨를 바라봤어요. 수척하고 소박한 옷차림의 여인. 산에서 사는 평범한 백성.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죠. 그대가 짐을 살렸구나. 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황송하옵니다. 어찌 그 약초를 구할 수 있었느냐? 네로라 하는 의원들도 구하지 못한 것을.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산에 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은인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은인에게도 고맙다고 전하라. 예, 전하. 왕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짐을 살렸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겠다. 금은 보화든 높은 벼슬이든 무엇이든 말하라.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사옵니다. 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그럴 리가. 예, 전하를 살린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 씨를 그저 바라만 봤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드문 사람이로다. 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이 그냥 둘 수는 없구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노라. 예, 전하.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왕을 바라봤어요. 산에서 내려오며 많은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들었으나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난하여 의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큰 꿈 같았으니까요. 왕은 한참 동안 정 씨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경의 뜻이 그러하다면 왕이 말했습니다. 내 그대를 궁궐 의원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떠하냐? 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황송하옵니다만 저는 여인이 없고 배움도 부족하옵니다. 짐을 살린 것이 증거가 아니겠느냐?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정삼품 의원직을 내리겠노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돌보라. 정 씨는 눈물이 났어요.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갈 곳도 없이 떠돌던 자신이 이제 왕 앞에 서서 백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정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여인은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궁궐 의원으로 백성들을 돌봤어요. 높은 벼슬의 양반들도 찾아왔지만 정 씨는 가난한 백성들을 더 많이 돌봤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을 주었고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에게는 묵을 곳까지 마련해 주었죠. 어느 날은 병든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가 있었어요.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를.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 씨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정성껏 약을 다려 먹였어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나았어요. 어머니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됐어요.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정 씨를 존경했어요. 정 의원은 진정한 의원이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오. 하지만 정 씨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궁궐 의원이 되면서 정 씨의 세계는 넓어졌습니다. 궁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약초들이 있었어요. 희귀한 것들, 책에서만 보던 것들. 정 씨는 그 약초들을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연구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조합하면 더 강력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약초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이었어요. 독을 알아야 해독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독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정 씨는 궁궐 약방의 한쪽 구석에 보관된 약재들을 보았습니다. 독약이라고 표시된 작은 함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죠. 정 씨도 정삼품 의원이 되고 나서야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밤이면 정 씨는 의서를 읽었어요. 약초의 성질에 대한 책, 독약에 대한 기록. 부자는 강한 독이 있으나 적당히 쓰면 통증을 없앤다. 초호는 조금만 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면 약이 된다. 정 씨는 그 지식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정 씨가 약초를 구하러 옛 동네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왕명으로 전국의 약초를 조사하는 일이었죠. 각 지역을 돌며 어떤 약초가 나는지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정 씨는 그 일로 고향 근처에 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어요. 마을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장터도 길도 사람들도 많이 변하지 않았네. 정 씨는 생각했어요. 장터를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방 댁이 요즘 난리래요. 정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왜요? 다른 안악이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병이 드셨대요. 아주 위독하시다던데. 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생집에서 병을 얻으셨다나 뭐라나 그동안 놀기만 하더니. 그 첩은 어쨌대요? 달아났지 뭐. 돈 될 게 없으니까 짐 싸서 훌쩍 가버렸대요. 아이고, 그럼 혼자 계시겠네. 친구들도 다 외면했대요. 빌린 돈도 많고 집도 다 팔아야 할 판이래요. 인과응보지 뭐. 본처를 그렇게 내쫓더니. 정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왜? 내가. 정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지? 일을 마치고 객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을 잊고 산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아프다고 하니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죠.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쌤통이야. 마땅한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정 씨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럴까? 손은 저절로 약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앉아 약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열을 내리는 약초, 독을 푸는 약초,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초. 기생집에서 얻은 병이라면 이 증상일 거야. 그렇다면 이 약들이 필요하겠지. 정 씨는 화들짝 놀라 약초를 도로 넣었습니다.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내쫓았어요. 차가운 겨울날 갈 곳도 없이 월선이와 함께 비웃었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날. 그 사람이 얼마나 모질게 나를 대했는데. 정 씨는 약상자를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젠 남이야.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죽어가고 있다던데. 정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상관없어. 소리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간다면. 정 씨는 자신도 놀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약을 가져가지? 그리고 그 순간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살리는 약, 그리고 죽이는 약. 정 씨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의원이 되면서 정 씨는 알게 됐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힘도 가진다는 것을. 약은 독이 될 수 있고 독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 씨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을 치료할 약초, 그리고 남편을 죽일 수 있는 독약. 만약 내가 그 독약을 쓴다면. 정 씨는 상상했어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 날 그렇게 대한 사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진다면. 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3년을 함께 산 세월. 미웠지만 사랑했던 시절도 있었던 사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정씨는 약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2개의 작은 주머니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푸른색 천으로 만든 주머니,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약초들이 들어 있었어요. 황기, 인삼, 감초, 기력을 돋우고 독을 푸는 약들. 다른 하나는 검은색 천으로 만든 주머니, 그 안에는 조금만 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 아주 조금만 써도 심장이 멎게 하는 무서운 독. 정씨는 2 주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떤 걸 가져가지? 아니, 정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둘 다 가져가자.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 가서 결정하자. 그 사람을 보고 그때 결정하자. 정씨는 2 주머니를 모두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메고 객사를 나섰어요. 옛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약초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선택의 무게였죠. 내가 정말 가는 거야? 가서 무엇을 할 거야? 정씨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옛집이 보였어요. 3년을 살았던 그 집.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었던 집. 대문은 낡아 있었습니다. 담장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정씨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다시 뻗었다가 또 걷었어요.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그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의 손이 대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장독대는 깨져 있었죠. 정씨는 천천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보따리를 꽉 쥐었어요. 2 주머니가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푸른색과 검은색, 생명과 죽음.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정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닫혀 있었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 병의 냄새.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정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뼈만 남아 앙상했어요. 한때 건장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정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타는 듯한 열이었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정씨를 봤어요.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어째서? 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 추운 겨울날 내쫓았던 사람. 정씨의 손이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어요. 2개의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푸른색과 검은색. 정씨는 2 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떤 걸 꺼내지? 남편이 신음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손이 푸른 주머니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검은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쓴다면 모든 게 끝나. 아무도 모를 거야.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날 괴롭혔던 사람,
날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정 씨의 손이 검은 주머니 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멈췄어요. 푸른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잖아. 미웠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의원이 된 이유가 뭐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잖아.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주머니 사이에서 정 씨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떨리면서 그리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푸른 주머니였어요. 정 씨는 그것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주머니를 다시 보따리에 넣었어요. 살려야지. 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해도 원망해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정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부엌, 깨진 그릇들, 아무도 살림을 하지 않은 흔적들. 정 씨는 묵묵히 불을 지폈습니다.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푸른 주머니에서 꺼낸 약초들을 하나씩 넣었죠. 황기, 인삼, 감초.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약초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 씨는 정성껏 약을 저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어요. 정 씨는 조심스럽게 약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남편 곁에 앉았어요. 약을 드셔야 해요. 남편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했죠. 정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등을 받쳐주며 약을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약을 삼켰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정 씨는 계속 약을 먹였어요. 그릇이 비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 곁에서 지켰어요.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정 씨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도 그날 밤 떠 있었지.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울던 그날 밤. 나는 많이 변했어.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용서할 수도 돌볼 수도 없었을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우를 만나고 사람들을 돌보고 왕을 살리면서 정 씨는 배웠어요. 미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원망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계속 남편을 돌봤어요.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내렸고 의식이 돌아왔죠. 스스로 죽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침상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당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날 살렸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내가 당신을 내쫓고 월선이와 당신을 비웃고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당신은 죽게 둘 수도 있었소. 아니, 마땅히 그래야 했소. 정 씨는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죠.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했으니까요. 원망했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와 주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제발. 정 씨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남편.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세요. 정 씨가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그럼 하지만 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돌아갈 순 없어요. 왜요? 용서했다면서.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정 씨는 일어섰습니다.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될 순 없어요. 당신이 저를 내쫓았던 그날, 저는 죽었어요. 남편이 정 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하지만 정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 아내였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사십시오. 정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버리는 건 쉽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으니까요. 정 씨는 돌아섰습니다. 당신. 뒤에서 남편의 외침이 들렸어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용서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 씨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며칠 후 정 씨는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왕께 보고를 드렸어요. 각 지역의 약초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했노라.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정 씨는 돌아섰어요. 예, 전하. 왕은 정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대 무언가 달라 보이는구나. 황송하옵니다. 더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하나. 짐이 하나 내려놓은 것 같구나. 정 씨는 놀랐어요. 왕께서 알아보셨다니.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로다. 하지만 며칠 후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왕께 아뢰었어요. 전하, 황송하오나 궁궐 의원직을 내려놓고자 하옵니다. 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까닭이냐. 그대는 훌륭한 의원인데. 황은이 망극하오나 제가 진정하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정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산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왕은 한참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간다는 것이냐? 예, 전하. 이곳에서는 주로 양반과 높은 이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산에는 의원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그곳은 가난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사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옵니다. 왕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대 같은 일을 보내기 아깝구나. 하지만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허락하겠노라. 가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정 씨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정 의원님이 떠나신다니. 이제 누가 우릴 돌봐주실까?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짐을 꾸렸어요.
많지 않았죠. 약초 몇 가지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어요. 정 씨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우골이라 부르는 곳이었죠. 옛날부터 하얀 여우가 산다는 전설이 있는 곳. 정 씨는 그곳에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손수 나무를 베고 짚을 엮었어요. 간단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그리고 약초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찾아왔어요. 여기 누가 사시오? 정 씨라고 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원. 이런 산골에? 아픈 분이 계시면 언제든 오세요. 돌봐드리겠습니다. 돈은? 없으시면 남 받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산에 의원이 왔대. 돈도 안 받는데.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 씨가 약초밭을 돌보고 있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숲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여우였습니다. 정 씨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왔구나. 여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 씨 곁에 앉았어요. 정 씨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여우골이라 불리는 거였어. 여우가 작게 울었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서 살아. 너 근처에서. 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좋지? 자유로워. 여우가 정 씨를 바라봤어요. 붉은 눈동자가 반짝였죠. 우리 둘 다 혼자였지. 버려졌고 쫓겨났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여우가 정 씨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정 씨는 산에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돈이 없어도 약을 주었고 집이 없으면 자신의 집에서 쉬게 했어요. 사람들은 정 씨를 존경했습니다. 정 의원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하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지만 정 씨는 그저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 씨가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고 있는데 여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여우 2마리가 어미를 따라오고 있었죠. 하나는 새하얗고 하나는 연한 회색이었어요.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여우가 자랑스럽게 새끼들을 보였어요. 새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들아. 정 씨가 손을 내밀자 새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 씨는 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라. 너희 어미처럼 아름답게. 그날 저녁 정 씨는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여우 가족이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새끼들이 재롱을 부리며 어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가족이 생겼네.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우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산이 있었어요. 높은 자리도 큰 집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죠.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가득 떠올랐어요. 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별들처럼 자신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작은 빛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빛이라고. 여우가 정 씨 곁으로 다가와 함께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여우가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나도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추운 겨울밤 산속에서 울던 그날, 그때의 정 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 씨가 태어났어요.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정 씨가 버려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 씨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옛 이야기집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